자, 다음 2번입니다. 자, 자료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계도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가계도를 딱 보니까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형질부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뭐를 발현합니까? 그쵸? 1번은 가를 발현합니다. 2번은 나를 발현하고, 3번도 나를 발현하고, 4번은 가를 발현하고, 6번은 가와 나를 모두 발현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가계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우열관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자, 우열관계를 딱 보려고 하니까 먼저 가에 대해서만 봐요. 그러면 우열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열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한 것도 봅시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렇게 우열관계를 아무것도 파악을 못하면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도 파악을 못해요. 그러면 유전자형도 파악을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표를 보니까 구성원 1, 2, 구성원 1, 3, 4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뭘까요? 표를 볼 때 가장 많거나 적은 걸 보면 돼요. 구성원 어딜 보면 돼요? 그렇죠. 구성원 3부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3을 보니까 지금 B가 몇 개 있어요? B가 2개 있어요. 자, 3번은 지금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B가 2개 있다라는 거는 이 B 유전자가 어디 있구나. B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 유전자는 어디 있겠어요? A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을 겁니다. 왜? 문제에서 가 유전자와 나 유전자 중 하나만 X 염색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X 염색체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악했으면 3번에 유전자형을 한번 써봅시다. 자, 3번은 A별이 없으니까 A가 몇 개 있겠어요? A가 한 개 있겠죠. 그래서 A, Y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B가 2개 있으니까 B를 그냥 그대로 2개를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3번은 A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발현됐어요? 정상이 발현됐죠. 자, 그러면 정상 유전자가 뭐다? 정상 유전자가 A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를 발현하는 유전자는 뭐라고 하면 돼요? A 별이라고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3번은 B 유전자만 갖고 있는데도 뭐가 발현됐어요? 나가 발현됐죠. 그러면 나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가 뭐다? 그쵸? B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 유전자는 뭐겠어요? 그렇죠. B별이겠죠. 이렇게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정상과 나 사이의 우열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성원 1과 4 중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하는 거죠.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얘는 남자야. 4번은 여자죠. 그러면 남자를 봐야 될까, 여자를 봐야 될까? 우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여자를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구성원 4로 가면 되겠죠. 자, 구성원 4는 A별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A는 몇 개 있겠어요? 하나 있겠죠. 그래서 유전자형 써보면 A별일 겁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B가 하나 있으니까 B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4번은 이형접합성이네. 그러면 이형접합성에서 드러나는 형질이 뭐다? 우성이다. 드러나지 않는 게 열성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상 유전자와 가 유전자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발현됐어요? 그렇죠. 가가 발현됐죠. 그러면 뭐가 우성이다? 가가 우성이다. 자, 그 다음에 정상과 나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정상이 발현됐죠. 그러면 뭐가 우성이다? 정상이 우성이다. 이렇게 파악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열 관계도 파악이 됐고 유전자가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도 파악이 완료됐어요. 그럼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그렇죠. 유전자형을 이제는 다 쓸 수 있는 거죠. 자, 1번부터 보면 1번은 가를 발현하네요. 가를 발현하면 A 별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Y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은 나에 대해서는 정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B별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 5번을 보면 5번은 지금 가에 대해서는 정상이네요. 그러니까 A, Y. 그 다음 얘는 나에 대해서도 정상이네요. 그러면 B별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을 보시게 되면 2번은 나를 발현하네요. 나를 발현하니까 BB를 나타낼 수 있겠죠. 가에 대해서 보면 얘는 정상이네요. 그러니까 A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식한테는 무조건 B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B가 채워지겠죠. 이렇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의 유전자형을 보게 되면 얘는 가를 발현하네요. 그러니까 A별을 가지고 있겠네요. 자, 그런데 3번으로부터 무조건 A를 받아야 되니까 A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보면 나를 발현하니까 얘는 열성 유전이니까 B를 2개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유전자형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구성원 1은 유전자형을 못 정하나요? 이것만 보고는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보기 1을 보시게 되면 기억, 가는 우성형질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니은, 이의 가와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AABB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5번과 6번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5번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먼저 가에 대해서만 보면 A와 Y 두 종류가 있죠. 6번에서는 A와 A별 두 종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면 여기서 가를 무조건 발현해야 돼요. 그러면 A별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 4개 중에서 2가지 경우가 바로 가가 발현될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가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에서 나에 대해서만 보면 5번에서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B와 B별 두 종류가 있겠죠. 6번에서는 B 한 종류만 있겠죠.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면 나가 발현되려면 무조건 BB가 있어야 돼. 그러면 두 경우 중에서 한 경우죠. 그래서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 맞습니다.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